자,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이제 배터리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. 어, 배터리는요, 우리가 이런 이제 드론 쪽에서 쓰는 배터리들은 주로 리튬 폴리머를 씁니다. LiPo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. 이 리튬 폴리머를 쓰거나, 이제 혹은 니켈 카드뮴, 그죠? NiCd, 그 다음에 니켈 수소, 니켈 이온, 수소 연료전지, 니켈 아연,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사용을 한다 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주로 FC하고 메인 배터리는 대부분 리튬 폴리머를 많이 쓴다 라는 거예요. 아시겠죠? 리튬 폴리머 이제 가격 대비, 그다음 성능 대비, 사이즈 이런 거 대비해서 이제 많이 쓰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조종기 쪽에서는 우리 조종기 아까 니켈 수소나 리튬철 뭐 이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사용한다. 그러니까 수신기, 그러니까 조종기 쪽 있죠. 아까 조종하는 쪽에. 그래서 배터리는 모터와 드론의 각종 전자장비에 동력으로 공급하는 동력원이고요. 그래서 반드시 비행하기 전에 점검을 해야 한다. 그래서 배터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. 그래서 드론에서는 반드시 비행을 할 때 체크를 해야 합니다. 우리 비행기도 마찬가지잖아요. 비행기 이륙할 때 안에 기름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거 새고 있는 건지 이런 거 다 확인하듯이 드론에서도 배터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배터리의 잔량, 그 다음에 배터리 상태가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고 비행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. 주로 드론에는 리튬 이온이나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많이 사용한다. 리튬 이온, 그 다음에 리튬 폴리머. 근데 우리는 거의 다 리튬 폴리머를 쓰는 것 같아요. 주로 셀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. 리튬 이온의 리튬 폴리머는 셀 단위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 한 셀당, 셀 하나당 3.7V의 전압을 가지고 있다. 아시겠죠? 그러니까 요 셀 하나, 이렇게 이제 셀 하나가 요게 이제 3.7V다 이거예요. 기본 0. 기본 3V, 0.7V를 기준으로 설정합니다. 물론 완충 시에는 4.2V까지 올라가요. 이게 4.2V까지 거의 5V, 0.5V 이상 올라간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는 3.7V지만 완충했을 때는 뭐 4.2V까지도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셀이 이제 몇 개가 있느냐, 이제 이렇게 셀이 3.7V 셀이 하나, 둘, 셋 이렇게 셀마다 이게 직렬로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합치면 돼요. 3.7V, 3.7V, 3.7V 이런 식으로. 그러면 3개면 몇 개요? 11.1V가 되는 거죠. 셀의 개수에 따라서 결정한다 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요. 아주 그림이 친절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 셀이에요. 하나, 둘, 세 개가 붙어 있죠. 3셀이라고 하죠. 우리가 3S.
11.1V가 되겠죠. 그죠? 그 다음에 4셀이면 14.8V가 되겠죠. 그 다음 6셀이면 22.2V가 되겠죠. 그래서 주로 우리가 대형 드론 같은 경우는 이걸 많이 쓰고 있고요. 소형 드론들, 조그만 것들은 다 이거 씁니다. 장난감처럼 좀 작은 것들. 그 다음에 어중간해서 그 정도 이상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14.8V 짜리 씁니다. 이 전압이 그래서 딱딱딱 떨어져요. 내가 뭐 12V 쓰고 싶다 12V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, 근데 물론 저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셀당 기준 전압이고요. 얘가 만충 시에는 당연히 전압들이 틀려지겠죠. 그리고 배터리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로 셀의 개수, 있죠? 배터리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셀의 개수, 전압, 전류량, 이게 중요하고요. 요 셀 자체가 커지면서 전류가, 요 셀은 6개지만 면적이 커지면 이제 전류가 달라지겠죠. 그러니까 전압만 따지면 안 되고요. 얘가 가지고 있는 전류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,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거예요. 최대 방전율을 확인해야 한다. 이거 그냥 배터리 살 때 싸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. 저 방전율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또 차이가 생겨요. 그냥 무조건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닙니다. 그래서 최대 방전율이 얼마나 되느냐, 저거는 같은 시간 내에 얘가 방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거든요. 그래서 그 율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하는 내용 중에 하나고요. 그래서 여기 최대 방전율을 배터리에 보면 C 단위로 표현한다. 이거 C. 그래서 주로 20C, 60C 뭐 이런 식으로 범위로 해서 표현을 한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중요한 거 뭐다? C레이 값이 높으면 단기간에 높은 출력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. C 값이 높으면 단기간에 높은 출력을 낼 수가 있죠. 장점. 출력을 금방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그래도 주로 이제 뭐 20C, 뭐 30, 25C, 30C 뭐 이렇게 모델들 정해져 있었습니다. 자, 그러면 샘플 볼게요. 1000mA. 1000mA, 미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잖아요. 그러면은 10A 정도 되는 거네요. 이 단위는 이렇게 합니다. 미리암페어로 써요. 미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공 3개가 사라져야겠죠. 그래서 이 공 3개 사라지고 이 미리 사라지고 그러면 10A가 되겠죠. 그 다음에 20, 여기 22, 25C 이렇게 냈네요. 그 다음에 6셀 UGS, 그 다음에 총 전압 22.2V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자,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단어가 나왔는데요. 여기 보면은 참고사항이긴 하지만 공칭전압이라는 게 있다. normal voltage라는 공칭전압이 있는데,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 셀당이 3.7V니까
3셀은 11.1V가 되고 6셀은 22.2V가 된다. 그래서 11.1V는 주로 조그만 취미용 드론에 많이 쓰는데 22.2V는 주로 이제 농업용이나 이런 게 좀 고사양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. 근데 얘가 완충을 하게 되면 전압이 틀린다 했었죠. 아까 한 셀당 몇 볼트? 4.2V가 된다. 3셀이면 12.6, 6셀이면 25.2V까지도 업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만충을 잘 생각을 해야만 되겠죠. 이것도 아주 시험에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 질문들 중에 하나입니다. 꼭 알아두도록 하시고요. 그 다음에 배터리 보관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. 이것도 우리가 의미는 잘 몰랐었는데 여기 나와 있어요. 배터리 보관 시는 완충 상태로 보관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. 이거는 리튬 폴리머의 모든 배터리가 마찬가지입니다. 완충 상태로 보관을 하면 장기간 보관하면 위험하다는 소리죠.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50% 정도의 배터리 상태에서 보관해 놓는 게 좋고요. 근데 얘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떨어져요. 그러니까 중간에 완전히 방출을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전원을 계속 어느 정도 충전을 해서 맞춰줘야 한다. 그리고 최대 방전율은 단기간 내에 얼마나 많은 출력을 낼 수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다. 그래서 방전율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. 자, 그럼 배터리 종류에 따라서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. 테이블로. 이 배터리 종류는 시험 문제에 아주 많이 나오는 종류들이에요.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알아놨으면 좋겠고요. 리튬 폴리머는 전해질에 의해서 전해질의 재료의 젤 형태로 중합체를 사용한다. 그래서 안에 아마 리튬 폴리머를 이제 구멍을 뚫어서거나 이렇게 하면 안에 전해질들이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요 리튬 폴리머가 잘못되면 불나는 경우가 많잖아요. 조심해야 돼요. 그 다음에 저장 용량이 크다. 장점은. 그리고 드론에 적합하다. 그 다음에 제조 공정이 간단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가격이 저렴해요. 다른 배터리보다는 가격이 저렴합니다. 그래도 비싸요. 아까 22.2V 짜리의 배터리가 20A 짜리인데요. 그거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거의 한 30만원대 정도 이상 넘어가요. 아직도 비싸죠, 사실은. 그래서 주로 배터리 때문에 배터리가 너무 전압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어려움이 가격이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전체적인 제품 가격도 올라가고 그래요. 그 다음에 리튬 이온인데요. 리튬 이온은 무게가 매우 가볍다. 그 다음에 단위 부핀당 용량이 크다. 그리고 리튬의 높은 반응으로 불안정하다. 이게 단점인가 보네요. 그 다음에 양극에 리튬 코발트 산화물을 사용해서 음극의 탄소를 또 사용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니켈 수소도 가끔 많이 봅니다. NiMH. 이거는 양극의 니켈, 그 다음에 음극에는 수소 합금으로 사용한다. 그리고 단위 부피당 용량이 크다. 방전율과 발열이 크기 때문에 보관에 안 좋다. 조심해라 이거죠. 그 다음에 니켈 카드뮴은 지금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. 많이 카드뮴이니까 좀 안 좋죠. 이게 환경에도 그렇고요.
추운 곳에서도 꺼지지 않는 강한 힘을 발휘한답니다. 예, 이 리튬 카드뮴은 그러니까 온도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소리죠. 그리고 300에서 500회 정도 충방전이 가능하다. 그리고 메모리 효과가 있어서 충전 시 중요하다. 주의를 요한다. 라고 하는 건데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온도에 강하다는 거죠. 원래 리튬 폴리머나 이런 것들은요, 겨울에는 그 효율이 떨어져요. 그래서 우리 지금 전기자동차의 문제점이 그거 아니에요. 배터리에 너무 그 겨울하고 여름에 운영되는 시간이 달라진다는 거죠. 그래서 겨울에는 확 줄어듭니다. 많이 줄어들어요. 온도에 약하기 때문에. 그렇죠. 그 다음에 니켈 아연은 위에 니켈 카드뮴보다는 값이 싸요. 그리고 공칭전압이 높다. 아까 공칭전압은 기본전압이 되는 거였었죠. 그 다음에 저온 특성이 나타난다. 저온에서. 그 다음에 가격은 싸요. 고단자 전압이 있다. 주로 개폐 시에는 1.7V, 폐로 시에는 1.5V라고 하는데요. 니켈 아이언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기본 전압은 높고, 그 다음에 저온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.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도. 그 다음에 가격이 저렴하다. 그래서 니켈 아이언을 또 많이 쓰고 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수소 연료 전지는 최근에 이제 핫한 거죠.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와 산소를 발생시키고, 그 전기분해를 통해서 그 전기분해의 역반응을 이용해서 이제 사용하는 장치고요. 이 자동차에서 주로 수소 연료전지를 지금 핫하게 쓰려고 하고 있는데, 드론 쪽에서도 수소 연료전지를 쓰고 있다. 그러면 아주 오랜 시간 비행을 할 수가 있고요. 거의 뭐 4시간, 3시간 이상 비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. 근데 얘는 이제 저장 용기가 있어야죠. 저장 용기에 대량 생산이 제한되어 있어서 널리 보급이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거를 지금 확대를 하기 위해서 대기업들이 손잡고 이제 수소 연료전지를 보급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죠. 요게 이제 잘 활성화가 되면 우리 각각 주유소에서 사용하듯이 가까운 주유소에서 수소 연료전지를 구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 시대가 오면 이제 드론도 아주 장시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겠냐,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. 수소 연료전지를 통해서 최근에는 드론도 핫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수소 연료전지는 이제 우리 그 압축해서 넣기 때문에 그게 한번 터지면 이제 상당히 위험한 그런 물질 중에 하나죠. 터질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, 만에 하나 터졌다 그러면은 우리 그 LPG 가스통 터지듯이 터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근데 LPG 가스 같은 경우는 밑에 이제 잠기게 되는데, 무겁기 때문에, 이제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밑에 잠겨요. 근데 요 수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공기보다도 더 가볍대요. 그래서 다 날아간답니다. 유출이 되면. 근데 날아가더라도 방이나 이런密閉된 공간에서는 위에 다 쌓여 있잖아요. 그 상태에 뭔가 불꽃이 튀거나 이러면 폭발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상당히 위험합니다. 폭발력은 조심해야죠. 그 다음에 배터리 측정기가 있어요. 요게 이제 우리 배터리가 얼마 썼느냐 라고 확인하는 건데요. 조종자는 주로 비행 전에 배터리의 사용량을 측정을 해야
되고요. 그거를 뭘 가지고 배터리 체커기를 통해서 확인한다. 그리고 대부분 체커기는 종류에 따라서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. 원하는 체커기를 쓰시면 되고요. 저가형 체커기도 있고요. 그 다음에 고가형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.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습니다. 근데 체커기는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이 배터리의 잔량을 표시하잖아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소리를 내요. 그러니까 그리고 얘가 그 배터리가 어느 정도 이하로 떨어져 버리게 되면 또 충전이 안 돼요. 그러니까 항상 배터리의 양을 일정한 양까지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하고요. 그 이상 다 써버려서 완전히 방전됐다 그러면 충전기를 통해서 충전이 안 돼요. 왜? 보호하기 때문에 그래요. 그리고 셀 자체가 수명이 짧아져요.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배터리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충전을 해줘야 한다. 그런 거를 체크하기 위한 게 체크기고요. 그래서 요 안에 보면 이 셀당 아까 우리 배터리 안에 셀이 있다 했잖아요. 셀 하나 둘 세 개. 그 셀당 측정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. 그래서 셀에 맞춰서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셀 1번, 셀 2번 각각 셀에 아까 전압이 3.7V라 했잖아요. 3.7V가 되는지를 각 셀당 확인을 합니다. 그래서 왜냐면 셀에 깨질 수도 있어요. 중간 셀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4개 셀 중에 한 가지가 고장났다 그러면 그 전체는 못 쓰게 됩니다. 그래서 어쨌거나 각 셀마다 전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다.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체크기를 사용할 때는 커넥터 순서가 잘 맞는지를 꼭 확인하고 꽂아 주셔야 합니다. 잘못 꽂으면 체크기가 타요. 그래서 이게 체크기인데 저가형 체크기가 있고 약간 뭐 케이스가 있고 이렇게 스마트 체크기가 있습니다. 거기에 보면 이렇게 꽂는 단자들이 있어요. 이렇게. 그래서 요 꽂는 체크기에 꽂는 단자를 반드시 극성을 잘 지켜라. 그리고 배터리에 보면 이게 꽂는 요 단자가 있는데 요거는 주로 안에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거 확인할 때 주로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6셀인 경우 셀에 따라서 이 핀이 달라진다. 그래서 내가 기준점을 잡습니다.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마이너스를 기점으로 1, 2, 3, 4 이렇게 순서대로 가면 됩니다. 그래서 이 라인에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가 있어요. 그래서 그거에 맞게 꽂으면 전압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요 꽂아서 확인하는 거는 다음에 기회가 됐을 때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.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다? 기준점을 잡아라. 제 기준점을 맞춰서 순서대로 꽂으면 됩니다. 그러면 남는 부분은 얘가 범용성 있게 다 쓸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셀이 4개짜리든 3개짜리든 6개짜리든 다 확인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. 배터리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체크를 해 놓으시고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되겠죠. 그래서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좀 잘 알아놨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요 핀은 그러면 이게 뭐냐, 우리 배터리에 보면 이렇게 배터리에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가 있고요.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 그 요 밑에 이렇게 조그만 커넥터가 있어요. 다 그죠? 이렇게 다 있죠. 요게 각 셀마다 하나씩 나와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이 같이 나와 있어요.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각 셀마다 한 라인씩 있는 거예요. 한 라인. 그러니까 결국은 셀 라인이 당연히 들어가겠죠. 하나 둘 셋 네 개가 기본. 4개는 당연히 기본으로 들어가 있죠. 그래서 그 셀에 맞춰서 요 핀의 개수가 나와져 있다.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들어가 있네요. 7개. 6셀인데 7. 그 다음에 3셀 하나 둘 셋. 셀마다 이제 이 핀 라인이 개수가 차이가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할게요.